그때 더 황당했던 건 이런 사고에서 공제조합에서 주장한 과실 비율이 5대5였어요. 이게 이제 자전거도 잘못이 있는데 버스가 오는 것을 대비해가지고 길을 건너면 안 됐다라는 이제 황당한 주장을 펼친 거죠. 베트남 참전 용사셨습니다. 이 구입지의 수당은 돌아가신 날까지 들어오는 거거든요. 약 한 40만 원 정도 돈이었는데 공제조합이 이 수당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.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.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은 이미 미리 다 서 있었는데요. 버스 기사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가십니다. 그러다가 길을 건너려고 그쪽을 지나가던 자전거와 충격을 했고요. 60대 후반의 노인이셨는데 사고로 인해서 10시간 정도 사경을 헤매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. 자, 이 사고는 보면 명백히 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사실 뭐 버스기사 입장에서는 형사 입건도 되고요. 이 사망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데, 손해배상 부분에서 보면 일단 일실수익을 산정해야 되는데, 이분이 이제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면서 100만 원대 후반의 급여를 받고 계셨어요. 근데 이 금액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의 약관상에 보면 67세에서 76세까지 2년 동안의 기간의 일실수익을 인정을 해주고 그 금액을 약관에서 인정하는 일용노임액을 기준으로 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. 근데 이분의 소득으로 봤을 때 약관상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일용노임의 2년치 급여가 더 큰 상황이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굳이 소송으로 안 가도 그걸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받는 게 더 이득인 그렇죠, 상황이었었죠.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. 문제가 뭐였냐면 상대가 버스 공제조합이었어요. 그리고 이분은 베트남 참전 용사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수당을 받고 계셨는데 이 고엽제 수당은 돌아가신 날까지 들어오는 거거든요. 약 한 40만 원 정도 돈이었는데 공제조합이 이 수당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간극이 커지는 거죠.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. 그렇죠. 일실수익, 그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수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 금액도 상당한데 이 부분을 협상이 안 되니 당연히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. 소송으로 갔을 때 더 황당했던 건 이런 사고에서 공제조합에서 주장한 과실 비율이 5대5였어요. 이게 이제 자전거도 잘못이 있는데 버스가 오는 것을 대비해가지고 길을 건너면 안 됐다라는 이제 황당한 주장을 펼친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신호위반 사고에서는 상대 운전자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신호위반 사고에서 이렇게 과실 비율을 5대5로 주변에 다른 차들은 미리 다 서 있는데 네. 버스가 거기서 직진을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다만 이 사건의 이제 결론 부분에 보면 이 피해자분의 과실이 10%가 잡히긴 했어요. 10%가 잡혔죠. 이 10%의 과실은 어디서 잡힌 거냐면 헬멧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헬멧을 썼다면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추정에 근거해서 10% 정도의 과실 상계가 이루어졌죠. 그래서 이제 이륜차, 자전거, 오토바이 타실 때 안전모, 헬멧을 꼭 쓰셔야 되는데 오토바이는 요즘 이제 대부분 쓰잖아요. 근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잘 안 써요. 자전거 안 쓰고 사고 당하시면 과실 잡힌다. 그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정부 수당을 받는 부분을 이제 재판에서 주장을 했고요.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이죠. 당연히 다 인정됐습니다. 기대 여명을 측정을 해서 그 기간까지 받을 수 있었던 수당을 계산을 하고 일실소득 부분에서는 3년치의 실제 받았던 급여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, 그 다음에 위자료 1억을 기준으로 해서 10% 정도 과실비율을 감안해서 9천만 원 해가지고 총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이제 사건이 종결이 그러니까 이제 소송으로 가서 뭐 손해를 본 건 아니고 이제 쟁점에서 좀 밀렸던 거는 과실 10% 잡힌 게 전부인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런데 그것도 역시 공제조합이 합의할 때 주장했던 50%는 뭐 당연히 기각이 된 거고 소송으로 갔던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결론이 난 사건이었죠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버스 기사 유족들과 형사 합의를 해야 됐죠. 명백한 신호 위반 사고로 12대 중대 과실이지 않습니까? 신호 위반에 따른 12대 중대 과실에 심지어 사람이 사망한 치사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입건이 됐고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금고가 이제 선고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절실했고요. 본인 돈으로 5천만 원을 마련해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했습니다. 하지만 버스 기사들은 이런 인사사고가 있을 때
신분상, 인사상의 불이익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? 뭐 업무 운행 정지, 배차를 못 받는 뭐 그런 징계부터 뭐 면직까지 예, 이렇게 처벌 수위가 이렇게 정해지게 되고요. 특히 이제 신호 위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징계 수위도 더 높을 수 있죠.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망 사고로 일으켰을 때는 사망 1인당 벌점이 90점이 부과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신호 위반에 대한 벌점도 별도로 부과가 되거든요. 한 해에 받는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게 되면 면허 정지가 시작되고 120점을 초과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 제 기억에는 이제 면허 취소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았는데 버스기사의 명백한 과실로 사망사고가 일으켜졌기 때문에 90점의 벌점이 부과가 되고요. 신호 위반에 대한 벌점이 30점 정도 될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두 개만 합쳐도 한 120점 가까이 그렇게 돼서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죠. 그런데 이제 121점부터 취소니까 그렇죠. 취소는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. 네. 그렇지만 어쨌든 면허 정지가 돼도 한동안 운전을 할 수가 없고 그렇죠. 버스 회사 120일 입장에서는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 네. 이제 버스 운수를 생계로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에요. 그렇죠.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. 특히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이 벌점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심하게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주의해서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.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범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